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의 예술적 적용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새로운 매체입니다. 사진, 영화, 비디오 등의 새로운 매체의 발명들은 시간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매체로서 미술 영역 확장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새로운 매체는 예술에서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매체에서는 움직임의 순간, 미술에서의 시간, 미술과 시네마 테크놀로지, 새로운 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작품들도 함께 감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움직임의 순간입니다. 움직이는 그림의 시초는 스페인의 알타미라 벽화에 등장하는 다리가 8개로 그려진 동물의 벽화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1초 동안 24개의 정지된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영화의 발명까지는 몇 세기의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두 이미지를 보면서 움직임을 기록한다라는 의미의 영화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영화의 핵심은 시각적 자료를 물질적인 형태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입니다. 사진, 영화, 비디오 등의 발명들은 시간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매체로서 미술 영역 확장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움직임의 순간, 시간의 순간을 포착하려는 시도는 16세기 플립 북에서부터 눈의 잔상 효과를 이용한 여러 종류의 환등 장치들까지 지속적인 실험과 발명으로 연결됩니다. 사진가이자 선구적인 동작 연구자로 현대 영화와 영상 기술의 기초를 놓은 머이 브리지는 맨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빠른 움직임의 순간을 정지화면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연속 사진의 촬영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말이 달리는 경주 트랙의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트랙을 가로지르는 실을 이용하여 말이 달리면서 순차적으로 카메라 셔터가 작동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달리는 말의 모습을 여러 장의 정지 사진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연속 동작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는 실제의 움직임에 대한 기록임을 증명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들을 연속적으로 화면에 투사하여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즉 정지된 이미지로부터 실제의 움직임을 되살려내는 장치인 주프락시스코프도 발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도는 정교하게 발전을 거듭하면서 영화 장치 발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술에서의 시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기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유도하였고, 미술에서의 움직임과 시간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려는 새로운 관점들의 형성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래주의 작가들은 기계의 역동성과 속도를 찬양하며 새로운 매체에 의한 새로움을 지향하였으며, 러시아의 절대주의는 이차원적 색채의 형상을 지닌 구상들로 순수한 색감들의 절대성을 강조하였고, 입체파는 르네상스 이래 지속되어 온 하나의 시점을 중심으로 한 재현을 벗어나 다양한 주체의 관점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미술에서 반기계적 성향에 닫아 초현실주의는 반기하학적인 형태의 변형과 왜곡을 작품에 사용하면서 기계 문명의 부조리와 과학기술을 비판하였습니다. 기계의 빠른 속도감과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는 정지된 모든 움직임이 섬세하게 표현된 에드워드 번 존스의 황금 계단과 움직임의 행위를 강조한 마르셀 기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를 비교하면 전통적인 미술에 도입되기 시작한 시간의 시각적 표현의 형성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 확대된 기계적 시각과 시간성의 도입, 전통적 미술 양식에 대한 의문과 개성을 중시하는 주관적 표현 등은 미술의 장르적 경계를 허물며 개념적, 표현적으로 미술 영역의 확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미래주의 선언으로 기계 문명이 가져온 도시의 역동감과 속도감의 미학은 기성 장르인 건축, 음악, 시, 디자인, 사진, 영화 등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며 종합 예술적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코모 발라의 작품 목줄을 한 강아지의 역동성은 움직임이 주는 역동감을 세분화된 선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프랑스 입체주의에 분화하고 분산하는 여러 개의 입방체 조각에서 출발하여 화면에 기계적 속도감을 추가한 미래주의 특유의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 혹은 새로운 사고체계의 소개는 원근법이나 해부학처럼 항상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왔으며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미술사에서 시도된 많은 실험은 당시의 가장 강력한 예술 형식이었던 시네마와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게 됩니다. 다음은 미술 플러스 시네마 테크놀로지입니다. 시네마 테크놀로지를 처음 미술에 도입한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연구 분야는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과 기술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실험적 애니메이션은 이야기 형식의 구조가 아닌 리듬과 움직임에 의한 비선형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주관적인 추상 개념의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버트 러셋은 키네틱 아트 형태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기술적인 성과이자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화적인 작업들을 실험적 애니메이션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범주의 작가들은 전통적 만화 형태의 애니메이션의 기준이 되는 상업적인 절차와는 다른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거나 자신만의 테크닉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애니메이션은 미술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초기에 많은 부분이 필름이라는 매체를 통해 미술과 깊이 관련을 맺어왔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중요합니다. 발터 루터만의 빛의 유의 라이트 플레이 오퍼 세일은 남아있는 최초의 추상 애니메이션 필름이며 기하학적이거나 부드러운 형태의 추상 이미지들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이미지를 이루는 각각의 선과 색들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듯이 마치 음악을 눈으로 보고 있는 듯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보여지는 영상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일부만 제공되며 전체 영상은 공식 사이트 또는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형태의 도형들이 변형되며 색색의 도형들이 굴러다니니 음악을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스카 피싱거 작가와 작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수 애니메이션 분야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오스카 피싱거는 20대 초반부터 실험적인 필름을 제작하며 예술가로의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칸딘스키의 공감각 이론을 기초하여 음악과 기하학적 형태 사이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스터디 시리즈는 시각적 음악, 운동하는 추상, 절대적 애니메이션이라는 찬사를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싱거는 페인팅, 사진, 모래, 왁스머신, 오브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업적 애니메이션에서 순수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필름을 제작하였습니다. 유리 노르슈타인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 테일 오브 테일즈는 짜여진 스토리가 아닌 작가의 어린 시절과 기억을 여행하며 사건의 연관성에 따라 연결되어 전개되는 형식으로 기억의 회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은 연대적 순서로 회상되지 않고 여러 기억이 함께 뒤섞여서 떠오르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즉, 단순한 매체를 넘어 예술적, 철학적 매체로 격상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투명 필름의 스크래치 기법으로 제작된 캐릭터를 절지 애니메이션과 독특한 회화적 배경의 분위기로 개성있게 연출된 작품입니다. 참고로 스크래치 기법과 절지 애니메이션은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뤄볼 것입니다.
지비뉴 립친스키의 탱고는 3개의 문과 1개의 창문이 있는 방의 실내에서 시간대가 다르게 벌어지는 여러 개의 사건들이 시간 차이 없이 계속 반복되면서 공간에 중첩되어 보여지는 영상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각각의 상황에서의 36명의 인물들이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부딪힘 없이 부드럽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순환적 영상 구조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반복된 일상을 개념화한 작품으로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과는 다르게 비디오 기술과 컴포지팅, 즉 합성 작업을 통해 새로운 영상 언어를 표현한 실험적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터 폴데스의 배고픔, 라페임은 현대사회의 탐욕과 폭식에 대한 스토리로 소비주의의 심각성, 풍요로움과 빈곤의 대비를 주제로 한 최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입니다. 인물과 사물이 서로 변형되는 과정이 초현실적이고 상징적인 표현 방식으로 시각적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편 영화 부분에서의 수상 외에도 컴퓨터 애니메이션 분야의 기술적 성과에 대한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실험은 예술 표현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매튜바니와 빌 비올라처럼 독창적인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매튜바니와 빌 비올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고 기존 예술 형식을 재구성했습니다. 매튜바니의 더 크리메스터 사이클은 총 5편으로 제작되었는데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평이 갈리는 작품입니다. 이 작업은 생물학적 진화, 신화적 서사, 성 정체성 등을 다루며 인간의 창조성과 변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각 에피소드는 서로 독립적이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영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가 결합해 기존 장르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관습적인 내러티브를 벗어나 매체를 융합하고 새로운 서사 방식을 실험하는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매튜 바니는 기존의 이야기와 신화를 개인화하여 전개하는데 퍼포먼스와 자체 제작된 세트의 영상미는 매우 기이하면서도 매혹적이고 공포스러우면서도 환상적이라는 평을 받은 동시에 공허한 이미지와 지루한 전개는 경이로움의 감각이 사라진다는 혹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매튜 바니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트레일러 영상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렘브란트 불리는 빌비올라는 서양 미술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 기독교의 근간을 두고 죽음과 탄생이라는 보편적 경험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인 탐구를 영상 작업으로 시각화하는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인물들을 고속 촬영한 후 슬로우 모션으로 플레이함으로써 시간의 속도를 느리게 조절하여 일반 속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간성과 감정의 순간을 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법을 창안하여 영상 매체의 한계를 확장했습니다. 빌비올라의 작품 인사 더 그리팅는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관에 참여했던 작품으로 45초에 일어나는 세 여인의 만남을 10분에 걸쳐 보여주며 순간의 감정을 증폭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화가 폰토르모의 방문이라는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여인의 의복을 르네상스 시대 색감으로 입혀 재창조하였다고 합니다. 순간의 만남에서 드러나는 반가움과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슬로우 모션으로 집중 부각되는 영상입니다. 단순한 일상의 인사가 아닌 관계, 감정, 시간의 본질에 대한 명상적 탐구로 비디오 아트를 통해 고전 회화를 새롭게 체험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에서 새로운 매체에 의한 움직임의 순간, 미술에서의 시간, 미술이 시네마 테크놀로지를 만났을 때, 그리고 새로운 매체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 시도를 통해 예술의 경계와 표현의 한계가 확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림 움직이기에 대한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